워싱턴 컨센서스가 베이징 컨센서스로 바뀌고 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원래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정책 모델입니다. 이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제시했던 정책 모델이죠.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것.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반대가 있죠. 바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베이징 컨센서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워싱턴이 베이징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요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지난 9일에 오하이오 인텔 공장 기공식, 지난 15일에는 디트로이트 오토쇼를 찾아서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취임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외교 정책들을 수습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 의회에서 제조업 지원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자신감이 붙었는데요. 실제 그 규모가 막대하긴 합니다. 이 보조금하고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미국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 워싱턴이 하던 방식이 맞아? 이건 베이징이 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이 조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크고 대담하지만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략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학자들 또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1990년에 월드뱅크, IMF, 국무부 등이 개입해서 완성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로 이걸 대표합니다. 자, 워싱턴은 그럼 어떨 때 산업정책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영역에서만 산업정책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방산업이고 실제 성공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정부 주도의 국방산업 투자와 연구 개발은 로키드 마틴, 레이시엄, 보잉과 같은 거대한 방위사업체들을 탄생시켰고요. 원자력이나 인터넷과 같은 영역들이 국방산업에서 파생돼서 민간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들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한 태양광 패널 업체 솔린드라가 망한 게 대표적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업체를 두고 미국의 미래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미국 정부 대출 보증을 받아서 공장까지 새로 지어놓고 이 중국의 공세에 밀려서 결국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등의 영역에서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펴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로 사실상 중국과 같은 국가주도 산업 정책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닌데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한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초당적 기반시설법,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탄소 포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200억 달러,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데 8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 지난 7월 통과된 반도체와 과학법은 반도체 공장 건설에 무려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요. 200억 달러가 넘는 텍스 크레딧까지 제공합니다. 여기에 과학 분야에도 1,7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법안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산업정책의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에 총 3,700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국차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당분간. 자,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걸 합치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이 이 산업정책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40조 원가량입니다. 이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게 거의 지금까지보다 2배 정도는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GDP 대비로 봤을 때 프랑스나 일본의 산업정책 규모를 앞지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사실 명백합니다.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전기차, 반도체, 친환경 등 미래의 산업에서 정부 주도로라도 미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 업체에 대한 M&A 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워싱턴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법안이 통과를 해서 막대한 연방 자금이 생겼는데 이 자금은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자칫 기업들을 상대로 한 보조금 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을 안 했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 이렇게 막대한 연방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해온 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산업,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보다 좀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미국 산업을 재편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가 최근에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식 국가 주도 경제는 절대로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급 인력의 자유로운 이민, 세금과 규제의 완화, 동맹국가의 새로운 무역협정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미국이 지금 시작한 국가주도 산업정책이 그리 매끄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막상 그 전기차의 생산지는 북미산으로 제한을 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틀어 막아버리고,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시장보다 효율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